8월 20일 오늘 목요일 KBO 리그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아시다시피 뭐 저는 이 KBO는 웬만하면 잘 안 들고 가고요. 최근에 일단 4연승, 올킬은 한 번도 없어서 좀 아쉽지만은 4연승을 달성을 하고 있고 주력 3번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어제 세이브 승의 히로언더 3.1배짜리였고 메이저리그도 극적으로 잘 들어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극적으로 잘 들어와주면서 이제 흐름을 좀 한번 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저점 찍고 좀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 정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고요. 쭉쭉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도록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대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하나 보내드리고, 일단 이번 시리즈가 제가 일단 1차전 딱 끝났을 때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게 시리즈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시리즈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직전 시리즈에서 KT가 4연전 수입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경기를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렸잖아요, LG가. 이러면서 이번 시리즈 분위기가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 했었는데, 일단 어제도 승리를 좀 거두면서 약간 수입 각을 좀 잡아놓은 그 정도 상태에 와 있지 않나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이틀 동안 일단 KT가 빠따를 좀 잘 못 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경기 두 팀 합쳐서 1점 났거든요. 요런 다음 경기가 일단 되게 무서운 경기예요. 그죠? 그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KT가 최근에도 3대0 경기 있는 다음 경기에서 5대6. LG도 비슷한 경기 하고 나서 다음날에 또 오버게임. 이게 야구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1대0은 좀 선을 좀 넘어요. 그렇죠? 삼성 이런 경기 보면 막 20점 나고 이러는데 1대0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 언더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뭐 KT 뭐 타격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조쿠보가 그렇잖아요. 조쿠보는 타격감이 안 좋은 기간이 그렇게 길게 안 가요. 특정 이제 뭐 특정 팀들이 좀 있긴 있지만은, 왜냐하면 불펜들이 너무 구리고 여름 구간에 체력들이 다 방전돼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생 못 칠 것 같지만 한 경기 두 경기 진짜 많이 못 치면 세 경기 못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 반등을 해버리죠, 그죠? 호투를 당하는 것처럼 빠따를 이제 득점을 당하는 거지. 투수들이 볼질하라고 이러니까. 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KT가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는 한번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리즈 분위기가 LG 쪽으로 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박시원 대 고영표가 나옵니다. 일단 박시원은 선발 두 경기 전부 스스이 전이었고요. 4이닝 3실점, 4이닝 1실점 하면서 뭐 평타 정도는 쳤습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에서 31.2이닝 던지면서 일단 볼질이 좀 안 맞는 건 긍정적이에요. 이게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구종들이 상대 타자들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볼질이 없으면 얼추 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볼질이 많이 하는 건 긍정적이고, 포심 슬라이더 커브 쓰고요. 서드 피치가 조금 애매해요. 체인지업 스플 조금씩 던지긴 하는데 구종들 구사 비율이 높질 않은 걸 보면은 보나마나 좀 구종의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서드 피치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좌우 스플릿 차이를 조금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우 상대로는 옵스가 572, 좌상대로는 845인데 KT가 좌우 밸런스가 괜찮은 편의 팀이고, 최근에는 좌타자가 조금 더 많아진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스플릿 상성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다. 근데 일단은 신빙 쪽에서는 볼질을 좀 덜하는 편의 선수고, 그리고 뭐시기야, KT가 일단 두 경기를 빠따를 못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뭐 적당히 호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어제 경기 1대0인 게 너무 그래요. 이 조크보에서 여러분들 이 여름 구간에서 1대0이요. 다음 경기가 대폭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 고영표입니다. 최근에 일단 꾸준히 폼이 괜찮은 편이고요. 일단 브레이크 이후에 첫 번째 경기 5.2 3실점 하면서 뭐 적당히 1인분 정도 했습니다. 브레이크 직전의 폼보다 조금 아쉬운 내용이긴 했지만, 그런대로 뭐 1인분 했고, 제가 일단 형준이 때도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이런 류의 타입을 LG 같은 팀들이 상성이 괜찮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변형 페스트볼러들은 제가 컨택이 좋고 발이 빠른 타자들이 상성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역대 고영표는 상대 전적이 좀 재밌거든요. 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강철 감독은 상대 전적 거의 맹신론자에 가까울 정도로 막 써버린단 말이야. 옛날에 LG전에 막 엄청나게 던지게 했어요. 엄청나게 던지게 했는데 너무 안 좋았어. 계속 던지게 하다가. 그래서 2025년에는 아예 봉인을 했거든요. 근데 또 오랜만에 만나잖아. 올해 두 번 만났어. 2025년에 완전 봉인하고.
올해 두 번 만났는데 둘 다 7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이 투수라는 거는 자주 만날수록 조금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처음 만날 때는 당연히 투수가 유리하고 우리가 신兵들이 마이너에나 2군에서 올라와서 잘 던지는 케이스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슬라이더라는 똑같은 구종을 던져도 특정 투수가 던지는 슬라이더가 궤적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셉션이라는 요소도 있고 구종 몇 가지들도 타자들이 일단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는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역대 전적은 꽤 안 좋았던 편이지만 작년에 안 만났고 올해 만난 두 경기에서는 좋았다. 근데 상성적으로는 LG가 이런 상성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일단 KT가 배당을 좀 좋게 받은 이유는 말겠어요. 일단 이틀 동안 빠따를 너무 못 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도 있고. 그리고 시원을 일단 볼쟁이들은 안 하기 때문에 KT가 또 빠따 못 친다 그러면 또 비벼줄 수 있겠죠. 용표도 아마 한 7점을 못해도 2점 석점 정도 전 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흐름에서 보면. 그래서 일단 경기가 비벼질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시원이의 좌상바 문제도 조금 거슬리긴 하고요. 오늘은 KT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시리즈 분위기가 좀 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요소가 조금 거슬리는 요소인데 그래도 KT 쪽 오늘은 KT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오늘 오버 보겠습니다. 어제 1대0 남았거든요. 첫 경기에서는 9대1로 점으로 오버가 났고 어제 경기에서는 완전 해건 다음 경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경기는 삼성 대 스스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은 그냥 기세 타면 무섭다는 얘기를 이번 시리즈 들어갈 때부터 해드렸는데 역시 뭐 아주 뭐 매섭습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불펜 싸움에서 져가지고 한 점 차로 패배를 했지만 어제 경기는 뭐 요즘 뭐 매섭습니다. 요즘 뭐 빠다가 18점, 4점, 11점, 8점, 9점 세금도 안 내요, 그죠? 시리즈전에 4대5로 한 경기 딱 털고 나서 바로 18득점. 이게 삼성이 이렇게 기세를 타면 진짜 매섭습니다. 특히 홈에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스지도 뭐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죠. 아시다시피 뭐 빠따 불펜 어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원태는 제가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최원태를 좀 좋게 봤어요. 브레이크 또 전에 너무 한 세네 경기 안 좋았고 그리고 브레이크 충분히 쉬고 왔기 때문에 반등 칠만하다. 근데 한화전 전적도 엄청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냥 최원태는 올해 패턴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뭐 홈원정을 가리는 것도 뭐 특정 팀을 뭐 유독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몇 경기 잘 던지고 몇 경기 안 좋고 이게 진짜 거의 무조건 반복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최연태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기 브레이크 막판에 계속 이제 안 좋았고 직전 경기 한번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홈 원정 뭐 특정 팀도 많이 안 가리고 그냥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무한 반복인 것 같기는 해요. 역대 SS전 전적은 괜찮았다. 최민준은 스윙맨이고요. 한 번씩 뭐 좋은 구간이 있는 친구기는 합니다. 최근 선발로 LG전에 한번 뛰었고요. 5.2 2실점 괜찮았던 경기가 한번 있습니다. 이 양반도 좀 좋았다 안 좋았다 한 번씩 뭐 괜찮은 구간에 한 두세 경기 좀 잘 던지기도 하고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 시즌 삼성 원정에서 만나서 5.2 1피 없는 9삼진으로 뭐 좋은 경기가 한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런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로케이션을 좀 다양하게 쓰는 게 좀 장점이긴 하고요. 올 시즌 기준으로 구종이 포심, 싱커, 커터, 스플, 슬라이더, 커브 구종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죠. 그런 점들이 좀 장점이. 구종을 좀 다양하게 쓰는 투수들의 특징은 그래도 한 번씩 좀 말리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종을 다양하게 쓰는 것은 분명히 장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올 시즌 기준으로는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올 시즌 기준으로 자아 성적도 꽤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뭐 삼성전에 한번 잘 던진 것도 있고 뭐 적당히 1인분할 가능성을 살짝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기세를 탄 삼성은 저는 좀 무시 못한다는 마인드긴 하거든요. 일단 18득점만 다음 경기 기준 하는데 뭐 조코보에서 뭐 10점 나는 게 뭐 일상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쪽으로 보고 근데 선발들은 그래도 전반에 6.5는 기준점 조금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올해 좌 성적도 괜찮았고 직전 경기 한번 잘 던졌고 그리고 삼성 원정에서 한번 잘 던져본 기억도 있고 원태도 쉬고 나온 첫 번째 경기에서 피칭 내용이 그래도 빼어났기 때문에 전반 기준으로 6.5는 좀 기준점이 좀 높지 않나 이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 승마 전반 원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 대 키움 보겠습니다. 롯데가 일단 1차전을 너무 기분 좋게 이겼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의 분위기를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 키움을 만나서는 진짜 잘 팼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담당 일진이었어요. 10승 2패이기 때문에 홈 원정에서 딱 한 번씩만 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롯데가 한 7연승인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7연승인가 8연승인가. 근데 1차전도 분위기 좋게 이겼고, 일단 어제는 불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일반승만 좀 찍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에 타격감도 계속 꾸준해요. 그죠? 최근에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딱 그 SS점 원정 가서 1득점한 경기 빼고는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꾸준하다. 롯데 특유의 한 번씩 죽는 그런 빠따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냥 뇌가는 최근에 좀 불펜이죠. 그죠? 한동안 이 브레이크 전에 불펜들이 잘 돌아가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불펜이 좀 안 돌아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은 아시다시피 그래도 한 번씩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은 빠따가 좀 적당히 도는 거 플러스 그리고 불펜으로 꾸역질 뭐 이런 건데, 최근에 불펜 꾸역질이 전혀 안 돼요. 그죠? 특히 불펜 꾸역질은 원정에서 당연히 더 안 되겠죠. 홈에서는 그래도 투수구장 빨로 얼레벌레 조금 뭐 이렇게 막는 경기들이 있다면은 이 원정에서는 불펜들이 지금 뭐 요즘에는 진짜 다 터져 나가고 있거든요. 여름 구간이고 또 젊은 선수들도 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이 정도 보고 있고, 뭐 나균아는 올 시즌 내내 좀 별로긴 합니다. 그쵸? 일단 시즌 초반에 한 달 빼고는 그렇게 잘 던진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적당히 1인분은 해요. 그죠?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그래도 커맨드가 볼질을 많이 안 하는 선수고 커맨드가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무한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다. 오래 쉬고 나오는 경기거든요, 오늘. 오래 쉬고 나오는 경기에서는 재구 문제가 제일 거슬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타프는 좋아질 거고. 근데 나균아는 기본적으로 커맨드가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오래 쉬고 왔을 때 볼질 리스크 이런 거는 좀 적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래 쉬고 왔을 때 이제 좀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볼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준현이는 이제 꿈도 희망도 미래도 안 보여 지금. 일단 뭐 볼 빠르고 구위 좋은 건 알겠다 이 말이야. 근데 볼질을 안 해야지. 이게 도대체 볼질을 몇 개 하는 거야? 얘 구인당 볼질 몇 개입니까? 제가 안 봤는데 분명히 6개 아니면 7개거든요, 이 친구. 볼질을 심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구인당 보통 여러분들 5개가 넘어가면 1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몇 개인지. 한 7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6개에서 7개 사이 될 것 같은데. 1군에서 보통 볼질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4개 정도고 5개 넘어가면 1군에 있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7.38개예요. 이 미친놈 수준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거. 이 1라운드 출신이고 공은 빠르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기회 줄 만한 애도 별로 없고 하니까 꾸역꾸역 기회를 주는 거지. 이거는 근데 솔직히 준현이한테도 도움이 되나? 난 이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투수, 그러니까 선수를 올려서 키우는 건 케바케기는 하거든요. 그냥 빨리 올렸을 때 터지는 케이스도 있고 빨리 올렸을 때 망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야수는 빨리 올려도 곧잘 터져요. 1군에서 보는 공이랑 2군에서 보는 공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투수는 빨리 올렸을 때 좀 좋은 케이스가 좀 적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볼질을 하고 있는데 계속 로테를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볼질을 조금 적게 한 경기에서는 한 번씩 잘 던지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언제냐고. 마지막이 6월 17일이에요. 마지막이 이때 볼질 2개 했고요. 7인 무실점 했습니다. 일단은 뭐 롯데가 처음 만나는 뭐 투수에 약하고, 이거는 사실 뭐 롯데만의 얘기는 아닌데, 근데 뭐 준현이가 뭐 처음 만나냐 두 번째 만나냐 이게 중요한 투수는 아니거든요. 얘는 처음 만나는데 뭔가 메리트가 있으려면 디셉션이 좋거나 뭐 변화구가 다양하거나 변화구가 특히 뭐 좋은 게 있거나 이런 건데, 뭐 준현이 슬라이더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볼질 안 해야지. 경기당 5개씩 볼질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 양반을. 네. 그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쉬고 온 나균환이 볼질 이슈나 커맨드 이슈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저건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롯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입전이긴 하지만은 롯데가 올해 키움도 잘 패왔고 볼쟁이는 믿을 수 없다. 어느 분은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NC 대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기 모두 두산이 승리를 거뒀고요. 두산은 일단은 기아전에 좀 안 좋은 걸 좀 빨리 털은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기아전에 두 경기 연속 1득점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좀 패배하는 과정도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걸 좀 빨리 털어냈고, NC와 1차전을 좀 잘 풀어냈죠. 그죠? 경기 타이트하게 가다가 경기 후반 상대 뭐 실책도 있고 그랬지만은 잘 한 판 뒤집기 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그래서 바짝 끌어올렸다. 두 경기 빠따도 완전히 뭐 꼬무룩 가다가 6득점, 8득점 하면서 조금 반등을 치고 있다.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NC는 최근 3연패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뭐 불펜 뒷문이 좀 불안한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네, 뭐 1차전을 그렇게 좀 져버렸기 때문에 시리즈 분위기가 조금은 좀 망가진 느낌이 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예, 구창모 대 잭로우입니다. 일단 구창모는 브레이크 직전에 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때 제가 좋아질 거라고 봤던 배경 중에 하나는 요즘에 100이닝 넘게 이렇게 던져본 적이 없잖아요. 구창모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체력적으로 달릴 거고 가뜩이나 구위도 좀 떨어져 있는데 충분히 시고온 경기 올 시즌 KT전에 단 한 번도 잘 던진 경기가 없고 모든 경기를 다 터졌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좋았어요. 그렇죠? 7인 무실점 했고 2피안타 볼질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좋았고 브레이크 직전에 안 좋았던 기간이 좀 길었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체력 문제인 것 같거든요. 시즌을 이렇게 길게 건강하게 치러본 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그래도 휴식발을 어느 정도 좀 받고 들어온다는 건 뭐 긍정적으로 봐질 만한 것 같습니다. 두산전은 올해 한 경기는 잘 던졌고 한 경기는 개 터졌고 개 터진 경기에서 피홈런을 3방 맞았습니다. 이 경기가 여름 딱 그 구간이었어요. 반대 선발은 잭노구고요. 잭노구도 일단은 브레이크 이후에 첫 번째 경기는 뭐 소소하니 괜찮았습니다. 빠따 좋은 기아 상대로 6이닝 2실점에 2피홈런이니까 꽤 선방을 좀 했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우타자들이 좀 많은데 상성이 좀 안 좋은 경기도 나름대로 잘 이겼다. 아시다시피 잭노구는 우상바가 좀 있습니다. 좌에 강한 타입이고 우상바가 좀 있고 스토프가 좀 떨어지는 이런 유형이죠. 일단 상성적으로는 NC한테 상성이 좋은 상성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3, 7일, 5빵 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다 잘 던졌어요. 근데 작년에 잭노가 아니잖아요. 그죠? 작년에 2.8을 찍었던 양반이고 올해는 3.97 찍는 양반이고 올 시즌에 NC 원정 처음 가서 3이닝 6실점 3자책으로 한번 터진 경기가 있었다. 일단 뭐 실책들이 좀 껴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전체로 아쉬운 내용이겠다. 일단 상성이 좋은 상성은 아니거든요. 잭노가. 근데 일단 이 양반도 우타자가 많은 NC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도 일단은 쉬고 온 첫 번째 경기에서 그래도 기아 상대로도 얼추 좀 던졌기 때문에 역시 뭐 평타 이상은 좀 평타는 최소 평타 이상은 좀 치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전반 언더, 전반 언더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 요즘 크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저는 오바 찍는 걸 싫어하잖아요. 불펜을 근데 솔직히 풀경기 언더는 찍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그냥 패턴 보고 찍는 거지. 경기 안 볼 생각하고. 크보는 불펜에서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진짜 풀경기 언더는 찍기가 힘든 수준이야. 그러면은 저는 크보는 찍을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를 찍거나 아니면 역배를 찍거나 그냥 전반 언더를 찍거나 요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전반 언더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보통은 시리즈별로 전반 언더도 일단 뭐 보통 이제 한 번씩 나눠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러면은 전반 언더 쪽으로 좀 볼만한 경기는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 보시면 되고 이번 시리즈는 첫 번째 경기는 전반 언더, 어제는 전반 오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선발 사이즈면은 전반 언더 한번 뭐 볼만하지 않나. 저는 전반은 그래도 구창모 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전반 NC 쪽. 근데 경기 후반은 아무래도 불펜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 두산 쪽이 좀 유리한 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스윕 전에 상성은 좀 쳐볼만한 상성이 나와가지고 NC가 전반 NC 쪽으로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좋았던 구간을 좀 지나가지고 4연승을 좀 달리고 있는데 쭉쭉 발라먹을 때 쭉쭉 좀 발라먹어야 되겠죠. 계속 흐름 놓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한화 대 기아입니다. 일단은 한화는 어제 경기를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뭐 감자 대 어제 누구였더라? 감자 대 그 화이트면은 이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어요 또 그죠? 약간 불펜 문제도 지금 꾸준하고 일단 우주랑 서현이를 최근에 좀 올렸는데 어제 우주도 좀 별로였죠 그죠? 공 던지는 게 좀 전체적으로 좀 날리고 이런 모습도 좀 있었고 일단은 뭐 올라온 선수들이 뭔가 희망이 좀 돼줘야 되는 딱 그 정도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우주 던지는 거는 공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날렸다 로 보시면 되고 일단 경기 감각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2군에서 던지고 오기는 했지만
아무튼 5연패에 좀 빠져 있는 이런 시점이고요. 예, 기아는 뭐 꾸준하게 좋습니다. 그냥 예, 홈런도 잘 터지고 있고 뭐 불펜도 한 번씩 터지는 경기 있지만 뭐 그 정도 안 터지는 불펜이 어디 있습니까? 크보에서 그죠? 예. 아무튼 뭐 투타 밸런스 적당히 이제 꾸준하게 괜찮다. 오늘 선발 매치업이 좀 재밌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은 이 두 선발은 최근에 안 좋거든요. 예, 브레이크 이후에 쉬고 와서도 좀 쉬고 온 경기에서 좀 좋지 못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투수들은 쉬고 오면 좀 좋아지는데 류현진 씨는 8실점 하셨죠. 예, 황동화 씨는 6실점 하셨죠. 예, 브레이크 이후에 쉬고 왔는데도. 근데 이 양반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상대 전적인데 양팀 선발들이 상대를 만났을 때 지금 4연승을 찍고 있거든요. 예, 류현진은 두산 올해 2번, 예, 작년에 2번까지 포함해서 4연승하고 있고 황동화도 지금 한화 올해 3번, 예, 그리고 작년에 한 번 포함해가지고 4연승을 찍고 있다. 누군가는 연승이 한번 끊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투수들이 직전경기 좀 시게 터지면 뭐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좀 길게 쉬고 온 경기에서 이렇게 터졌다는 거는 저는 일단은 좀 좋게 봐주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상대 전적에서 장점이 있었던 투수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참고는 좀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경기가 지금 둘 다 언더가 찍혔거든요. 예, 딱 점으로 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이 아니구나. 예, 첫 경기는 9.5에서 7점 났고 어제는 10.5에서 9점이 났고 아무튼 두 경기 언더가 좀 떴다. 선발도 브레이크 이후에 첫 번째 경기들 둘 다 터졌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크보에서는 그래도 3언더는 좀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하나 쪽에 불펜 불안이 좀 있고 예, 뭐 기아도 일단은 뭐 런안 터지면 조금 답답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들도 좀 불안하고 예, 직전 경기 내용들도 너무 안 좋았고 일단 오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은 하나가 이길 경기를 못 이긴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는 기아 역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역배 어느 번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크보 이렇게 알아봤고요.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